값비싼 내시경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데 물 대신에 커피로 외국을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변비가 되게 심해지세요. 입으로 들어온 음식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지나가는 그 굉장히 긴 거리, 소장에 3m, 그리고 대장에서 1.5m, 이 긴 거리 동안에 어떤 몸 안에 질병이 나타나게 되면 변 색깔이 변하거나 변의 모양이 변하거나 또 변의 냄새가 변하게 됩니다. 변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은 저희가 값비싼 내시경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감접적으로라도 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 화면에서 아래쪽을 보시면 변이 굉장히 풀어지고 물컹물컹하고 흔히 이제 설사라고 표현되는 그런 변 상태가 보입니다. 이러한 변 상태는 이제 가장 많은 경우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환자분들에서 많이 관찰되는 그런 대변의 이제 모양인데요. 이분들은 장이 예민해져서 바로바로 장이 운동하여서 변을 배출하다 보니까 수분을 굉장히 많이 머문 상태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묽은 변이 생길 수 있게 되고요. 또 장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염증이 있을 때 장 안으로 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이렇게 배출을 하고 또 분비하게 되거든요. 이 물들이 대변이랑 같이 섞어서 배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묽은 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자극적인 음식을 좀 피하고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마음이 불편할 때 이런 증상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충분히 휴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보면 이런 음식을 먹으면 저는 항상 설사를 해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술이라든지 또는 우유,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들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런 것을 이제 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위쪽에 있는 변들은 이제 보통 변비라고 부르는 분들한테 많이 이제 관찰이 되는 변입니다. 물론 변비라고 해서 반드시 변이 꼭 딱딱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변비를 이제 정의를 할 때 그 횟수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변을 보거나 또는 변이 아주 단단한 경우, 또 변을 봤는데도 변이 계속 남아있는 느낌이 있는 경우, 또 변을 보고 싶은데 뭔가 바깥에서 막고 있어서 잘 나가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경우, 그리고 변을 볼 때 굉장히 힘을 많이 줘야지 되는 그런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증상들이 2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변의 냄새도 소화기 건강을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냄새가 나는 이유는 장내 미생물의 어떤 종류에 따른 그런 밸런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몸에 좋은 균, 예를 들어서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 같은 것들은 몸에 이로운 유익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하는 이제 구수한 대변 냄새가 납니다. 반면에 대장균이나 또는 비브리오균 등의 그런 유해한 균들은 증식하면서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또는 페놀 등의 유해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독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저희가 먹는 것에 따라서 변의 냄새는 언제든지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좀 독한 냄새가 났다고 해서 그것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저희가 대변 냄새에서 그래도 좀 경고의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선 대변에서 비린내, 흔히 말하는 피비린내가 나는 경우에는 대장이나 또는 그 위에 있는 위나 소장에서 출혈이 나는 경우에 그러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을 봤는데 변 색깔이 좀 빨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흔히 아는 그런 피비린내가 난다, 그럴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변에서 생선 썩는 냄새 같은 것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대장암이 대장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면 대장 조직이 이제 너무 빨리 자라나는 그런 대장암 세포로 인해서 일부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 부패하는 장이 썩는 것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대변을 봤을 때 생선 썩는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냄새와 더불어서 깨끗한 피가 아니라 뭔가 지저분한 피가 같이 섞여 있고, 또 항문을 휴지로 닦았을 때 거기에 뭔가 찌꺼기나 분비물 같은 것이 같이 섞여 있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런 피비린내가 나는 냄새가 나는 경우라든지 또는 이제 뭔가 썩는 듯한 그런 냄새가 날 때는 꼭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비의 경우 한국인에서의 유병률이 거의 한 17% 정도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이어트가 굉장한 열풍이 이제 일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변비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변비 환자 중에서 약 16% 정도만이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변비 환자분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터득한 방법으로 변비를 조절하고 있다거나 뭔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민간요법으로 이제 그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비약을 남용하고 이제 심지어 간장을 매일 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다 보면 변 상태를 더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변보기가 하루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일과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비는 사실 어떤 암만큼 굉장히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개인에게 있어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병군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비가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을 간다거나 자기가 매일마다 변을 보는 그런 화장실이 아닌 새로운 화장실에 가면 변을 못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이제 심리적인 그런 원인에 의한 변비 환자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변비라는 게 이제 변이 나오는 게 힘든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나오는 변이 제대로 생성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 먹지 않아서 변을 만들 만한 거리가 없다거나, 또는 변이 대장 안에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 수분이 다 흡수돼서 변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 그런 이제 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변이 나오려면 장이 이걸 밀어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또는 변비약을 너무 오랫동안 드셔서 장이 좀 이렇게 탄력 있게 있지 않고 좀 이렇게 스타킹 늘어진 것처럼 쭉 늘어져 있는 그런 대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충분히 밀어내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그거는 대장에서 변이 지나가는 길에서 밀어내지 못하는 추진력이 없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장이 지나가는 길에서 막고 있는 경우입니다. 드문 경우지만 대장암이 있을 때 그 암 조직을 대변이 통과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항문 입구에서 뭔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뭔가 막고 있는, 이제 충분히 항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걸 잘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변비가 대장암은 아니지만 대장암의 증상 중에 하나가 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 환자 중에서 대장암을 좀 의심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감별을 해야 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서 변비 환자에서의 빨간 깃발 징후라고 이제 명명을 하였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저희가 나열을 해놨는데, 우선 최근에 발생한 변비이면서 혈변 또는 대변 자멸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궤장이나 직장에 암이 있는 그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빈혈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갑작스럽게 체중이 최근 들어서 5kg 정도 이상 감소한 경우, 그리고 변비가 50세 이상에서 새롭게 처음 발생한 경우, 또 염증성 장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변비와 함께 변의 굵기가 얇아진 경우, 이러한 경우에 이런 게 꼭 모든 것이 다 대장암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유 없이 변비가 오는 경우가 더 많긴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 이런 이제 증상이 같이 동반된 변비인 경우에는 꼭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어떤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의사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변비가 있어서 오는 환자분들한테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하루에 먹을 물, 보통 2리터 정도 되는 그런 물병 하나를 정하셔서 그거를 하루에 다 먹는 것을 약간의 미션처럼 이제 생각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데 물 대신에 커피로 2리터를 마시면 안 되나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물이랑 같이 마시는 것이 아니면 오히려 변이 말라버려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커피를 마신다면 좀 커피 자체가 장 운동을 좀 항진시켜서 변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충분한 양의 물과 같이 이제 드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변비 환자분한테 꼭 권유드리는 거는 장에 좋은 유산균이 가득한 요구르트를 드시는 겁니다.
평소에 이제 식사 후에 좀 매번 마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또 한 가지는 변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여행을 가시면 변비가 굉장히 심해지셔서 오세요. 그 이유가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차가 바뀌고 또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여행을 하게 되면 그 과정 중에서 아무래도 비행기 안에서 물을 드시는 그런 양이 확 줄어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외국을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변비가 되게 심해지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권유드리기로는 외국에 어떤 여행을 통해서 호텔을 가거나 그러시면 조식으로 식사를 드실 때 요구르트를 약처럼 꼭 아침에 2개 정도는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아침 식사로서의 그런 이제 섭취가 아니라 약으로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요구르트로 2개 정도 드시라는 그런 이제 권고까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호박이나 고구마 같은 걸 들 수가 있는데요. 특히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랑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양이 불어나게 되면 장 움직임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구마를 드실 때는 물이랑 많이 드시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고구마나 호박 같은 걸 드시게 되면 그 안에 실타래 같은 것이 이제 쭉 찌면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식이섬유 덩어리인데 그게 물을 같이 많이 마시게 되면 쭉 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장 안에 들어가면 이게 불어난 그런 덩어리 자체가 그런 이제 물리적인 그런 그 공간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쭉 밀고 나올 수도 있고 또 덩어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장에서도 뭔가 밀어낼 거리가 되기 때문에 변비에 도움이 되거든요. 변비에 또 한 가지 도움이 되는 운동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보통 줄넘기를 많이 권유드립니다. 그 효과는 좀 우스운 얘기긴 하는데 변비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에서는 대장이 이렇게 짜주는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뭔가 장기가 좀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조금은 천천히 이제 활동을 해서 그러는데 줄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이 그 안에서 출렁출렁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 뭔가 장이 운동을 많이 할 수 있게 자극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뒤꿈치 뒤쪽으로 쿵쿵하면서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바로 직상부에 있는 꼬리뼈 부분이 자극을 받게 돼요. 저희가 보통 변이를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제 위치가 꼬리뼈 부분에 있는 그런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줄넘기를 하게 되면 그쪽 부분을 자극을 받기 때문에 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런 분들 치액 환자들이 많으셨는데 치질 환자분들 보면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피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항문에 상처가 난 건데 거기에 대변이 지나가다가 균이 들어가면 변을 볼 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음식 섭취도 있고 약물도 있겠는데요. 저는 보통 요거를 한번 권유를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